이 이야기는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중석 씨가 2012년 9월에 겪은 귀신 이야기다. 쉬는 날이면 항상 서울 근교의 산을 찾는 중석 씨는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뒤 한동안은 산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등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심과 함께 심한 수치심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동료 한 명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중석 씨는 그동안 여러 산을 다니며 북한산 귀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북한산에서 심심치 않게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을 말한다. 하지만 중석 씨는 그동안 북한산을 혼자 많이 다녀보았지만 북한산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 또 혼자 야간 등산도 했지만 북한산에서 귀신이란 걸 본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북한산 귀신이라는 건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산을 올라본 사람들 중에는 숨은 벽 코스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북한산 숨은 벽이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뜸했지만 지금은 아기자기하면서 웅장한 거대 화강암 바위, 그리고 그 능선을 오를 때 짜릿하게 느껴지는 스릴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 숨은 벽 가는 길에는 무당집이 있어 기도나 구슬 많이 하기도 한다. 그날도 중석 씨는 다른 주말과 마찬가지로 산을 찾았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같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였다. 중석 씨가 워낙 서울 근교, 특히 집에서 가까운 북한산은 잘 안다고 평소에 자랑을 많이 해서 직장 동료 2사람이 따라 나선 것이다. 세 사람은 아침에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만나 704번 버스를 타고 사기막골에서 등산을 시작했다. 중석 씨 일행은 계곡을 건너 비탈을 올랐다. 동료들이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드려온 약골인 걸 감안해 될 수 있으면 쉬엄쉬엄 걸었다. 그렇게 천천히 걷는데도 동료들은 뒤처지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12시쯤 백운대에 올랐다가 백운 산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일단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어 밥부터 먹어야 했다. 중석 씨는 등산로를 벗어나 숲 안쪽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생각이었다. 그건 역시 중석 씨가 잘 아는 곳이어서 길은 없어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앉아 쉬기에 적당한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물도 흘러 오가는 등산객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잠도 한숨 잘 수 있는 곳이었다. 중석 씨 일행은 그곳 바위 위 나무 그늘 쪽에다 짐을 풀었다. 이야, 아늑해서 좋네.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알고 있었대 그래? 와, 여기 물 좀 봐. 엄청 시원하네.
두 사람은 힘든 몸을 쉴 수 있는 뜻밖의 쉼터를 만나 어린 아이들처럼 좋아했다. 그곳은 작은 물길을 따라 좌우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는데 바깥 세계와는 완벽하게 격리된 듯 고요하고 아늑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졸졸 물소리에 산새들 소리만 들려 저절로 잠이 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워낙에 고요한 곳이라 혼자 왔으면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만도 했다. 중석 씨 일행은 땀에 젖은 얼굴과 팔, 다리를 시원한 물에 씻었다. 그런 뒤 바위 그늘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싸가지고 온 음식들을 꺼냈다. 김밥과 치킨, 과일에 음료수와 막걸리가 있었다. 자, 먹기 전에 고시래부터 하고. 동료가 김밥 한 개를 집어 옆으로 휙 던지며 고시래하고 외쳤다. 바닥으로 떨어진 김밥은 좁고 경사진 바닥면을 따라 바퀴처럼 또르르 굴러 내려갔다. 그 김밥을 보며 중석 씨가 아깝다는 듯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그거 미신 아냐? 미신은 미신이죠. 그래도 산에 와서 고시래 한번 하면 산에 사는 귀신들이 해코지를 안 한다잖아요. 동료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산에서는 뭘 먹어도 꿀맛이란 걸 등산을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등산을 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쓴 데다 공기도 좋아 밥맛이 안 좋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면 그것이 신선 노름이었다. 중석 씨 일행도 싸운 음식에다 막걸리 한 잔씩을 마셨다. 배가 부르자 너날 것 없이 바위 위 적당한 그늘의 자리를 잡고 모두 누웠다. 무성하게 가지를 뻗은 나무들과 그것들 사이로 빠끔히 얼굴을 들이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잡담을 나누던 그들은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어느덧 세곤세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중석 씨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동료들이 웅크린 채 아직은 잠에 들어 있었다. 중석 씨는 바위면을 따라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곳 숲을 나무 둥지에다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 지퍼를 내렸다. 그때 바로 가까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스륵스륵. 뭔가가 스치는 듯한, 꼭 비단천이 서로 스칠 때 혹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비빌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뭐야 이거? 혹시 근처에 멧돼지라도 있나? 잔뜩 긴장해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별달리 이상한 건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끊어질 듯 계속 들려왔다. 중석 씨는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해 소리 나는 쪽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두어 발걸음을 옮기며 앞을 가리고 있는 나뭇잎을 손으로 제꼈다.
그때 중석 씨 입에서 헛비명이 새어나왔다. 중석 씨 앞으로 2미터쯤 떨어진 곳이었다. 검은 연기가 잠못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희뿌연한 검은 물체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 개나 되는 희뿌연한 검은 형체가 마치 수증기가 피어나듯 숲속에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다. 중석진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 소리에 놀란 동료들이 뛰어왔고 중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의 바짓가랑이는 소변으로 질퍽하게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묻자 중석 씨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북한산 자락의 평온한 숲길이었다. 두리번거리는 중석 씨의 눈에는 동료가 고수리하며 던진 김밥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때 두리번거리던 정석 씨 눈길이 한 동료에게 딱 멈춰졌다. 그리고 중석 씨 입에서 헉하는 숨 멎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까 보았던 그 검은 연기 형체가 그 동료 등 뒤에서 그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중석 씨가 손가락으로 그 동료를 가리키며 입을 벌린 채 저기 소리만 반복하는 사이 그 검은 형체는 마치 종이에 물 스며들듯 이제 머리 형체만 남기고 동료의 몸속으로 거의 다 빨려 들어간 상태였다. 그 후 그 동료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